너 제정신이야? 네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집에 안 들여보내고 어떻게 밖에서 자라 그럴 수 있어? 저희 집에 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자는 게 뭐가 어때서요? 네 엄마 나이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편찮으셨으면 저희 집으로 모셨겠죠. 엄마 아팠으면 오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네 하는 짓 보면 못 믿어온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재울 거면 좀 좋은데 데려가던가. 그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의 엄마를 재우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잠만 잘 건데 뭐가 문제예요? 베개랑 이불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도 이놈이, 너는 왜 그럼 여행 가서 비싼 호텔에서 머무는데? 그때도 일정이 꽉 차서 잠만 자고 오지 않았어? 그땐 제 와이프도 같이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젠 네 와이프가 네 방패막이냐?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호텔로 모실게요. 끝까지 네 집에서 재우겠다는 말은 안 하는구나. 방도 하나 남는다면서. 그 방은 예전에 고양이가 쓰던 방이었어요. 언제 또 고양이 들여올지 모르고요. 고양이는 그렇게 방까지 하나 만들어주면서 네 엄마한테는 행동을 그따위로 해. 고양이는 가족이잖아요. 그럼 네 엄마는 가족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다른 가정인 건 맞잖아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백길섭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백성안입니다. 백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시골에서 올라가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원래 도시에 살던 백씨와 아내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던 백씨의 뜻대로 시골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백씨의 아내는 도시가 그리웠고 원래 살던 곳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끔 백씨와 놀러 가긴 했지만 1년에 몇 번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백씨의 아내는 아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1박 2일로 올라갔는데 아들은 백씨의 아내를 자연스럽게 여인숙에 태워줬습니다. 백씨와 아내가 서운할 법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신혼집은 대출로 산 집이었는데 원금의 이자까지 백씨와 아내가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은 백씨와 아내가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 그 집 누가 해준 거야? 아버지가 해주신 건 맞지만 아직 대출금 상환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걸 누가 너보고 갚으라 했어? 그래도 빚이 없어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듣기 싫다. 빚이 없었어도 너는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네 마음 잘 알았으니 우리도 너한테 받은 만큼만 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받은 만큼 돌려주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씨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백씨 할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씨는 생선가게에서 일하던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생선을 하나 살 거 2개를 사고 가는지 스스로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야채를 팔기도 하고 간식들을 팔기도 하면서 점점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백씨는 점점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야채나 간식들 앞에다 두고 파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달랐습니다. 백씨는 젊었을 적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큰 돈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은 아니었기에 빚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백씨는 20대 때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30이 넘어가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백씨의 아내도 아무런 재산 없이 몸만 아끼에 백씨는 조금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백씨의 아내는 백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백씨의 아내는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백 씨는 일용직 일을 다니면서 쉴 때는 다시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런 백 씨를 그저 믿고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백 씨는 이런 아내라면 평생 잘해야겠다고 이때부터 다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정성 덕분인지 백 씨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하나의 사업을 꽤 성공시켰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먼저 아내의 이름으로 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다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맘쯤 백 씨와 아내는 아들 성한을 낳았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담당했고 남편은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사업을 하며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잘 헤쳐나갔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먹고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을 벌어서 이제 더는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들도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백 씨는 마음 편하게 은퇴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양가의 반대도 없었고 아들과 여자친구도 꽤나 결혼 생각이 확고해서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상견례 당일 백 씨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미리 도착해 사돈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기로 한 거지? 네.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들어보니 상견례 때 식사는 남자 쪽에서 내는 거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거면 원래 우리가 사는 쪽 식당을 예약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비 사돈 지역으로 왔는데 밥값까지 내는 게 맞는 건가? 백 씨는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됐으니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약속 시간에 사돈네가 도착했습니다. 백 씨와 아내, 아들은 모두 일어나서 사돈네를 반겼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술 뜨기도 전에 예비 안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보니 이제 일을 안 하신다고요? 은퇴를 빨리 하신 건가요?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요새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일을 워낙 어릴 때부터 해서요. 이젠 조금 쉬면서 지내고 싶네요. 예비 사돈은 벌써 은퇴한 백 씨를 보고 조금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깔끔하게 집 하나만 딱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훅 들어온 예비 사돈의 말에 백 씨와 아내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원래 집은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주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혼수는 저희가 해갈게요. 그렇게 음식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모를 상견례가 끝나고 백 씨는 아들에게 집을 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현금이 있긴 했지만 집을 해줄 정도는 아니었고 주식과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해줄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대출을 해서 집을 해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호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모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 씨는 굳이 이걸 팔지 말고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서 받는 배당금과 월세로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빚을 내서 해주시게요. 아들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원금이랑 이자까지 아빠가 다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고맙다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크게 아쉬워하는 아들의 표정을 본 백 씨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아들에게 집을 해주고 대출금을 매달 배당금과 월세를 받아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네 사는 곳은 백 씨가 사는 곳과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한 번은 백 씨와 아내가 동네 맛집을 찾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방문한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백 씨와 아내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듯 백신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 식사를 하기 전이면 같이 먹는 게 어떻겠냐고 백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오늘은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다음에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백씨와 아내는 아들네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밥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우리가 좀 불편한가 봐. 백씨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백씨의 아내는 그런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아직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어색하죠. 저번에 상견례 때도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맘 편하게 밥 먹도록 냅둬요. 그렇게 백씨와 아내는 식사를 마쳐가는데 식사를 마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꾸만 백씨가 있는 쪽을 의식했습니다. 백씨와 아내는 밥을 다 먹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카운터로 향할 때까지도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백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것을 결제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먹은 식사까지 결제했습니다. 백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결제를 했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백씨는 아들과 며느리 밥을 사준 것이 좋긴 했지만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그걸 노리고 밥을 다 먹었음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백씨는 이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그냥 얘기할 게 많았던 거겠지 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백씨와 아내는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씨의 아들은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며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백씨가 또 다시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아내가 그런 백씨를 말렸습니다. 그냥 애들 데이트하게 냅둬요. 백씨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백씨는 아내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백씨와 아내는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카페에서 열심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 다시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까 지났던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같은 미용실에서 여전히 머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도 뒤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며느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머리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성환이는 바쁘다면서 며느리 머리하는 거 기다릴 시간은 많나 보네. 그제서야 며느리의 머리가 끝났는지 아들은 자연스럽게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딘가 편해 보이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백씨와 아내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는 조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 집안의 학력도 꽤 좋은 듯 했는데 아들은 지방대를 나와 괜히 기가 죽어있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건 성환이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리고 학력이 뭐가 중요해. 인성 좋고 자기들 부족하지 않을 정도만 돈 벌면 되는 거지. 백씨는 괜한 걱정을 하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백씨의 아내는 백씨를 다루는 데에는 지혜롭고 현명했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리 현명하게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씨의 아내에게 아들은 그저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낳았습니다. 백씨와 아내는 손주를 끔찍히도 이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바로 복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백씨의 아내에게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을 크게 반겼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 이때는 자주 찾아가서 오전부터 저녁까지도 열심히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이렇게 도와준다는 사실이 백 씨의 아내는 좋았습니다. 백 씨는 손주를 그냥 쳐다보는 게 좋았지, 맡아서 키우는 것은 질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꾸만 아들의 집에만 가 있자 그것도 영 마음에 들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 백 씨는 아내와 함께 3년만 지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약속했던 3년이 지나자 백 씨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백 씨는 이미 집도 알아놓은 데다 밭까지 구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조금 걸렸지만 남편과의 약속이었기에 같이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했지만 아들 내외는 이 말을 달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겠다고요? 네 아버지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그럼 저희는요? 저희 우영이는 누가 봐줘요? 베이비시터를 부르거나 둘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면 안 되겠니? 아들은 영 내키지 않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냥 우영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여기 남아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아빠와 얘기가 끝난 상태라며 백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베이비시터 쓰면 비용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건 니네가 해야지. 우리가 집 대출금 다 갚아주고 있잖아. 백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을 다시 한번 달랬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하고 그 사실을 며느리한테도 전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아들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때부터 백 씨와 아내에게 서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백 씨와 아내는 시골로 내려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시골 생활을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반면 백 씨의 아내는 벌레가 너무 많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백 씨와 아내가 정착한 시골은 차가 다니기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래도 벌레 빼고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백 씨와 아내는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밥을 지어 먹으며 행복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백 씨와 아내는 점점 시골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며 백 씨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친해진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백 씨의 아내는 자기 집에 자주 놀러 오던 할머니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날도 백 씨의 아내에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냥 들어주는 척하고 같이 동조해주는 척했습니다. 진심으로 욕을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비위를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와전이 돼서 백 씨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시골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어느 순간 뒷담화의 주동자로 찍혀버렸습니다. 백 씨의 아내에게 뒷담화를 즐겨하던 사람은 백 씨의 아내에게 화살이 쏠리자 나 몰라라 하고 더 이상 백 씨의 집에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백 씨의 아내는 거의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이 일로 꽤나 많이 우울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가고 싶었지만 시골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냥 남편과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자연을 벗하면서 다시금 시골 생활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지내니 백 씨와 아내는 아들과 연락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언제 한 번은 아들이 백 씨네에게 내려간 지 꽤 됐으니 한번 올라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올라오셔서 다음 날 내려가시면 어때요?
아, 그리고 오실 때 반찬 좀 여러 개 해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요. 그래? 밥을 잘 먹어야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해서 가져갈게. 백 씨의 아내는 이 소식을 백 씨에게도 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난 여기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은 비가 오게 되면 밭을 더 신경 써줘야 한다며 아내에게 혼자 갔다 올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백 씨는 이제 나이가 많은 아내를 혼자 두는 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전날 밭에서 따온 야채들을 더해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손주 주려고 사놓았던 장난감까지 가져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속 당일 백 씨와 아내는 함께 자전거에 짐을 싣고 백 씨는 아내를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짐을 다 싣고 백 씨는 손을 흔들며 아내를 보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저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간만에 아들이랑 손주도 보고 도시로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은 더웠지만 버스 안은 시원했고 백 씨의 아내는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랜 시간 버스에 타 있었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안 가는 것이 힘들고 앉아만 있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금방 아들 집 쪽에 도착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무거운 짐을 다시 이고 알아둔 버스 정류장으로 간호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에서 어떤 노인이 다 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린 버스를 목격했습니다. 그 노인은 문에 부딪혀 살짝 넘어졌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놀라 얼른 괜찮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도 힘이 별로 없어서 낑낑대며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그 버스는 문이 닫히자마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출발해버렸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백 씨의 아내는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이런 비슷한 사고로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접한 직후라 더욱 예민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자기가 당할 수도 있다며 기다리던 버스가 왔음에도 타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 일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지만 아들의 집이 가까워가자 백 씨의 아내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 쪽에 내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환이니? 엄마 니네 집 쪽에 방금 내렸는데. 벌써 도착하셨어요?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 어디 놀러 갔어? 오늘 쉬는 날이라 간만에 호텔에서 1박하고 왔어요. 아내 정이랑 우영이 있지 않아? 저희 다 같이 와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저희 금방 갈게요. 내심 집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기다렸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괜히 또 한 번 귀찮게 전화를 걸기가 싫어 백 씨의 아내는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아들 집 쪽을 간만에 가니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빠삭했던 백 씨가 아들의 집을 잘 골라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백 씨의 아내에게 아들 혼자 다가왔습니다. 왔니? 근데 혼자 왔어? 정이랑 우영이는? 먼저 집에 들어갔어요. 정이랑 우영이는 같이 놀러 안 가는 거야? 어제 놀아서 힘든가 봐요. 그냥 엄마랑 저만 놀아요. 이거 저 주시려고 가져온 거 맞죠? 제가 집에 금방 가져다 두고 올게요.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 정이랑 우영이 둘 다 어제 열심히 놀아서 몸이 좀 안 좋나 봐요. 다음에 같이 놀아요. 백 씨의 아내는 며느리보다도 손주 볼 생각에 설렜는데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되자 서운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혹시나 아들에게 예전에 손주 돌봐주다가 시골로 내려가 버려서 며느리가 삐진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손주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백 씨의 아내는 그래도 아들이라도 간만에 본 게 어디냐며 분명 하루 자고 가라고 했으니 밤에는 아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엄마를 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파스타 가게로 향했습니다.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희는 파스타를 안 먹더라고요. 집에선 당연히 못 먹고요.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 백 씨의 아내는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서 얼마 먹지 않고 남겼습니다. 엄마, 입에 안 맞으세요? 왜 안 드세요? 난 아까 버스에서 이것저것 먹어서 별로 배가 안 고프네. 너 더 먹을래? 그런 엄마의 말에 아들은 엄마의 파스타를 가져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내심 시내도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아들은 덥다는 이유로 카페에 들어가서 시간을 때우자고 했습니다. 밥도 할머니가 계산하고 카페에서도 아들은 주문만 하고 결제할 때가 되자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잘 먹겠다고 말하고 둘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별로 할 얘기가 없었던지 이내 핸드폰을 하기 바빴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기랑 놀러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쉬러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그만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드디어 아들의 집에 들어가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은 집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때까지만 해도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차를 멈춘 곳은 아들 집이 아니라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 여인숙 아니니? 여길 왜 왔어? 왜 오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푹 주무시고 내일 편하게 내려가시라고 버스 근처 여인숙 알아놨어요. 백 씨의 아내는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하루 묵었다 내려가라고 해서 집에서 자라고 할 줄 알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호텔도 아닌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에서 자고 가라니 아무리 결혼한 아들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가 내리기를 망설이자 아들은 차에서 내려 친히 보조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은 얼른 내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내렸습니다. 제가 결제는 해뒀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백 씨의 아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인숙 앞에 술 취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백 씨의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사람을 본 것 같았지만 애써 무시하는 듯 싶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라고? 백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 와이프랑 아이가 집에서 자고 있을 거라며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엄마를 남겨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안내받은 방으로 가서 먼저 문을 잠그고 짐을 내려놨습니다. 여인 숙방 안에는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었고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씻은 지 굉장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바로 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지금 당장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올라오냐며 내일 아침 일찍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단호했습니다. 백 씨는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는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아주 많이 나왔지만 백 씨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백 씨가 오는 시간 동안 그간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스스로가 이제껏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 아들, 손주를 위한 삶을 살았고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골똘히 생각하다 이내 펜과 종이가 있길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이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백 씨는 택시기사를 재촉해서 최대한 빨리 갔고 여인숙에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백 씨가 알아본 호텔은 매우 좋았습니다. 전망이 아주 예뻤고 백 씨의 아내는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백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가끔씩 이런 호텔에도 같이 놀러 오자고 말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 순간만큼은 그날 일을 잊은 듯 했지만 백 씨는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자마자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백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요일이라 아직 자고 있는지 백 씨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백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이가 아직 자고 있다며 아들은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복도도 시끄러우니 아예 아파트 밖으로 나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말할 순간이 다가오자마자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네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집에 안 들여보내고 밖에서 자라 그럴 수 있어? 아들은 백 씨의 말을 듣자 잠이 확 깬 듯 자기 할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자는 게 뭐가 어때서요? 네 엄마 나이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편찮으셨으면 저희 집으로 모셨겠죠. 엄마 아팠으면 오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백 씨는 아들이 바로 사과할 줄 알았지만 아들은 꽤나 뻔뻔했습니다.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네 하는 짓 보면 못 믿어온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재울 거면 좀 좋은데 데려가던가. 그 허름한 반지하 여인숙의 엄마를 재우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잠만 잘 건데 뭐가 문제예요? 베개랑 이불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도 이놈이, 너는 왜 그럼 여행 가서 비싼 호텔에서 머무는데? 그때도 일정이 꽉 차서 잠만 자고 오지 않았어? 그땐 제 와이프도 같이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젠 네 와이프가 네 방패막이냐? 뭐만 하면 와이프를 들먹여.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호텔로 모실게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백 씨에게 대꾸했습니다. 끝까지 네 집에서 재우겠다는 말은 안 하는구나. 방도 하나 남는다면서. 그 방은 예전에 고양이가 쓰던 방이었어요. 언제 또 고양이 들여올지 모르고요. 고양이는 그렇게 방까지 하나 만들어주면서 네 엄마한테는 행동을 그따위로 해. 고양이는 가족이잖아요. 그럼 네 엄마는 가족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다른 가정인 건 맞잖아요. 너 그 집 누가 해준 거야? 백 씨는 생색내기 싫었지만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건 맞지만 아직 대출금 상환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걸 누가 너 보고 갚으라 했어? 그래도 빚이 없어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듣기 싫다. 빚이 없었어도 너는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네 마음 잘 알았으니 우리도 너한테 받은 만큼만 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백 씨는 무언가 깨달았는지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 씨는 이런 아들의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아내가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백 씨와 아내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대출금을 더는 내지 않고 원금의 이자까지 아들에게 갚으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문자를 보고 당황했는지 전화를 걸었지만 백 씨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었고 백 씨는 정말로 아들의 대출금을 더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들이 대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줄여보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돈을 더 벌어오라고 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더 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날 백 씨가 있는 시골까지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원금의 이자까지 갚으려니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다니기 힘들어 좀 먼 곳에 차를 세워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백 씨는 멀리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이내 이자는 자기가 갚을 테니 원금만 갚아달라고 백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백 씨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재차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고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 더러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백 씨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님. 저도 그때 이 사람한테 어머님 집에서 주무시게 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냥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아들과 며느리는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도 백 씨는 생각을 바꿀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짜증을 내며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백 씨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건 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 씨는 아들 대신 내주던 대출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근사한 호텔로 놀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이후 여인숙에서 메모해두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며 요새는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자연을 하루 종일 그리고 있습니다. 백 씨는 나중에는 아들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백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자식이 나이가 많은 엄마를 잘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빠로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밖에서 잘 거였으면 아들도 함께 자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 자식이 내 배우자를 홀로 여인숙에 재운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백 씨였다면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해줬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